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5월 19일 제가 방송을 해드렸던 내용, 이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의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왜 한국을 방문을 하느냐, 그 이유와 목적, 여러분들의 방송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 중국의 반응, 그리고 향후 이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내용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저의 방송, 이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보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우리하고 이 상관없는 방송을 하느냐, 이렇게 또 저한테 반문을 하시는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이런 방송을 해드리는 목적은 이 중국 동포 입장에서 이 한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한국의 상황, 또 미국의 상황, 이게 어떤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지구촌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서로 먼 국경을 떨어져 있지만은 가까운 이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또 이 하루 앞을 또 예측하기가 어려운 우리 이 동북아 지역, 이 한반도 정세,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이 한국 정치에는 관심 없고 또 국제 정세에는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가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알고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유튜브 방송이 좀 보편화된 그런 시점입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이 유튜브 방송들이 또 동포들을 위해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중국 동포들 입장에서 좀 상황을 보자, 그리고 좀 분석도 제 나름대로 해보면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어 보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틈만 있으면은 이렇게 이 동포 정책 관련 소식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제관계, 또 한미, 또 한중관계, 이런 내용, 이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자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문은요, 정말 커다란 이슈이죠. 앞으로 이 한중 관계에 미칠 그 영향, 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고 이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좀 다소 이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지만은 달려오듯이 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같으면은요, 이 한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미국에 먼저 가서 신고식 같은 이런 인사를 하는 게 좀 보통 의례적이었죠. 물론 과거 이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보다 이 중국을 먼저 방문을 해서 이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번에는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길에 있어서 한국을 먼저 방문을 했고, 그것도 가채임원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겠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일종의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이 국가 간 구성된 이 경제 공동체라고 봅니다. 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IPEF를 이렇게 설범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이 세계 무역 기구, 또 경제 블록 이거와 연관지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와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어제 20일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이 한국에 오자마자 먼저 방문한 곳,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또 이재용 이 삼성전자 부회장도 함께 이 평택 삼성 반도체에 가서 먼저 도착을 해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맞이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먼저 이 신문, 경향신문 사설로 나온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돼서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거기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이 가장 주목되는 것은 양국 간의 경제안보 강화다.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확충이 절실한 바이든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면서 동맹국 중심으로 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다. 바이든이 20일 방한하자마자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은 그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는 한미 동맹이 군사, 경제 동맹을 넘어 기술 동맹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경향신문이 사설로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언론들이 다 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통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안보 동맹에서 이제 경제 동맹, 거기서 이 기술 동맹으로까지 이 한미 동맹을 넓혀가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게, 뭐, 지난 방송도 얘기했지만, 이 조 바이든의 한국, 일본, 순방 목적 중 가장 큰 목적이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 출범입니다. 그렇다면 왜 조 바이든이 IPEF를 추진하게 되었는지, 한번 좀 그 배경도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 세계일보가 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세계일보의 보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일보 IPEF 참여, 한국인은 공식화했다. 그래서 뭐 미중 대리 경랑 어떻게 넘을까 하면서 어제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소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 IPEF는 디지털 상거래를 포함한 무역, 그러니까 무역 문제,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이죠. 이 강화, 이 공급망 문제, 또 인프라 및 클린 에너지, 이제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탈탄소 문제, 세금과 반부패, 부패 방지라는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요소를 하고 있다. 이 영내 자유무역이 핵심 가치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회, 그러니까 RCEP나 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와는 달리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추격해오는 중국을 첨단 기술 부품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RCEP에는 이 아세안, 그러니까 아시안 이 동남아 국가 연합으로 이 10개 국가,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모두 15개 국가가, 그리고 CPTPP에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월 1일 주도적으로 RCEP를 출범을 시키고 일본 주도의 CPTPP 가입도 추진하는 등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면서 아무 곳에도 참여하지 않은 미국을 바싹 긴장시키고 있다. 네, 이런 보도 이 세계일보가 했습니다. 네, 여기서 뭐 주요하게 언급된 거, IPEF, 지금은 좀 앞으로 출범을 하는 게 되고, 기존에 이 아시아, 이 태평양, 이 인도 태평양 중심적으로 이미 출범이 된 게 RCEP하고 이 CPTPP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 세계 경제 무역 기구 이 흐름에 대해서 먼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1947년도 간세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해서 GATT라고 하죠. 이 가트 체제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거는 23개국이 조인한 무역 협정 기구였죠. 그래서 이 가트 체제에서 이 세계 무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1990년도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함께 맺은 이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NAFTA, 그래서 나프타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지역협정, 이 북미 지역 국가들이 맺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1993년도 11월 달 EU가 출범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 국가 12개 국가가 이렇게 정치, 경제, 협력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유로화라고 해서 자체 이 돈도 발행을 하고요. 어떤 이렇게 지역 블록 경제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1995년도에 세계 무역기구 WTO가 또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 WTO, 세계 무역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전에 1947년도에 만들어진 가트 체제, 이거를 대신을 해서 무역 자유화를 통한 이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이렇게 확대 개편된 이 국제기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1995년 1월 1일 이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고, 중국이 2001년 12월 11일 회원국으로 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 세계무역기구예요. 이런 가운데 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후 중국은 빠른 속도로 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2000년도 이후 들어서면서 이 미국은 서서히 중국과 이 무역 경쟁을 이루게 되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진핑 주석이 또 들어서면서 2010년대 이후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취임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이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면서 이 보호 무역주의를 또 주창하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무역기구 WTO 정신에 좀 위배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 관세를 높게 물리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중국은 중국대로 또 미국에 대응을 하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아주 무역 전쟁이라는 말이 이렇게 언론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미국 우선주의, 이 보호 무역주의,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이쪽에도 새로운 이 경제 블록을 만들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미국에 이 대응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CPTPP 그리고 RCEP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CPTPP, 그러니까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이 영어의 약자입니다. 해석을 하면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이거는 기존에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이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이 경제 동맹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국을 보면요,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한국도 참여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한국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이 발효가 되면서 총 인구 6억 9천만 명,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12.9% 교역량으로서 이 14.9%에 해당되는 거대 규모의 이 경제 동맹체가 출범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이 경제협력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보호무역주의 이 장기화에 맞서서 만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거점으로 한 경제블록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는 RCEP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일종의 아세안 플러스 6,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FTA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진행을 했으나 저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인도가 중국과의 경쟁을 우려해 협상에서 빠지면서 2019년 11월 4일 15개국의 협정이 타결됐으며 2020년 12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0개 국가,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한편 RCEP가 체결되면서 인구 22억 6천만 명, 전 세계 인구의 29.9%, 또 무역 규모 5조 4천억 달러, 전 세계 28.7%, 또 명목 국내 총생산 26조 3천억 달러, 전 세계 30%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이 출범하게 됐다. 특히 이는 명목 GDP 기준으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의 18조 달러와 유럽연합 EU의 17조 6천억 달러를 능가하는 규모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해서 이 5월 23일 이 일본에서 이 IPEF를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IPEF를 출범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있다. 이런 거를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화상회의로 일본에서 열리는 5월 23일 RCEP 정상회의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동참을 선언할 것을 기정 확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일보를 보면은요, IPEF 참여 공식화를 했는데 미중 대립 경랑 어떻게 넘을까 하면서 이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이 참가국들을 좀 보면은요,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선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세안 중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또 브루나이가 거론이 된다. 친중 성향의 캄보디아는 사실상 불참을 선언을 했고, 미얀마와 라오스도 부정적이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꺼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참여를 좀 하지 않는 그런 나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계일보는 이 캄보디아가 불참하고 미얀마, 라오스가 또 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 이 IPEF가 이 당근은 없고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이런 책임만 있어서 효과가 의문이다 하고 이렇게 또 분석해서 좀 다소 회의적인 이런 기사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참여 대상국 사이에서는 RCEP나 CPTPP의 자유무역 확대 기조와 달리 IPEF에는 관세 인하와 같은 당근이 없이 중국의 공급망 배제라는 채찍만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 우려도 작지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 한국일보를 볼까요? 한국일보를 보면은, 네, 사설입니다. 이 한미 반도체 동맹 시도, 윤, 바이든, 삼성 공장 시찰, 이런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반도체 정쟁은 우리에겐 딜레마다. 미국에 치우치면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는 감수할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중국 눈치리에 윤석열 대통령 이 한중 관계 제로섬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과의 이 관계도 경제 관계를 잘 해 나가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날, 그러니까 5월 20일이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IPEF 동참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겠죠.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이 IPEF 참여는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 중국과의 한중 경제 교류는 빈틈없이 유지될 것이란 이런 취지로 풀이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IPEF의 한국의 입장에서는 또 미국과 이 동맹 강화 이런 측면에서는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또 중국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따른 이 한중 관계를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역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이미 이제 방문을 했고요. 그 IPEF 이 가입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좀 분위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변주장 김용필이었습니다.